뭐 지미 형도 또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요? 바야흐로 한 7년 반 전 얘기죠.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한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풀 디테일 스토리 한번 가야 될까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전형적인 롱 디스턴스 러브죠. 네, 롱디라고들 하죠. 그래서 제가 2013년도일 거예요. 그때 와우.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비전 축제를 한창 준비하고 있었을 때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는 누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예전에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누나인데 연락이 오셔서 저한테 어떤 자매가 한국에서 놀러 왔는데 이제 여기서 주말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네가 좀 라이트 좀 해줘서 같이 청년부를 몇 개월 동안 같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만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라이드 해주고 뭐 갈 때 하고 올 때만 라이드 해주면 되는 거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하겠다 하고 이제 주일날 되면 연락을 주세요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미국에 그때쯤 됐어서 거의 한 17년 이 정도 미국에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처음에 픽업을 갔는데 아직도 그 인상이 기억이 나는 게 스카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네. 안에? 이거 대한항공 이거? 약간 그리고 코트를 입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코트 안 입잖아요. 캘리포니아. 올백 머리를 하고 저는 아직도 그 첫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인상적이었던 게 아니라 제 눈엔 되게 특이해 보여서 인상적이었어요. 특이하죠. 여기선 또 그렇게 안 입잖아요. 네. 한국에서 왔으니까 여름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3월쯤 춥지도 않은데 코트를 입었구나. 그러니까 코트가 두꺼운 코트가 아니라 네, 되게 얇은 얇은 코트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3, 4월쯤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제 생각에 3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 데리고 오고 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때는 전혀 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스테이지는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뭐 어떻게 이제 오게 됐고 학교를 휴학하게 돼서 한 3개월 정도 동안 미국에서 이제 이런저런 뭐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러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체험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들이 바쁜 거예요. 친척들이 와 있는데. 친척이 있어요? 네,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척네 있었는데 이제 친척 언니도 일을 하고 이모도 일을 하다 보니까 데려다 줄 사람이 없구나. 네, 시간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대부분 이제 로컬 체험을 하고 그리고 어덜트 스쿨을 다니고 있었어요. 되게 특이하게. 그래서 어덜트 스쿨을 다니면서 영어도 배우고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뭐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미국에 먼 곳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그러면 제가 이제 동네는 아니지만 이곳저곳 같이 다니면서 구경시켜 주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긍휼의 마음으로 친절함. 시작됐구만. 목사님 말씀하신 친절함. 친절함. 그때 외모도 좀 가꾸시고. 지수가 제 머리 보고 깜짝 놀랐대요. 머리가 너무 삐쭉삐쭉해가지고. 맞아. 옛날에 그랬어.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 제가 같이 갔던 곳이 산타바바라. 그러니까 솔뱅. 솔뱅까지 되게 갔어요? 위까지 갔다.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뱅을 갔다가 솔뱅 구경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길에 산타바바라 다운타운에 가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산타바바라 아울렛 갔다가 오는 진짜 풀데이 코스였어요. 와, 그렇네요. 샌디에고보다 더 머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거기도 갔다 오고 거기 말고도 이곳저곳 많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정확히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데 가고 뭐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데 가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한번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사귀기 전에. 사귀기 전이죠. 친절한 마음으로. 이상하다. 어째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는데. 친절한 긍휼한 마음으로는 가능할 거라. 진심으로. 그냥 안 좋아했는데 그냥 그렇게. 처음엔 안 그래. 네. 근데 솔뱅을 같이 가고. 네, 그렇게 됐었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런데 같이 가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마음을 제가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같이 심지어 이것저것 다니고 그리고 교회 활동도 이것저것 같이 하면서 좀 관심이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갖기 시작했어요. 좋아한다라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우선 나이가 제가 그때 한 30쯤 29 이쯤 됐어요. 20대 후반 30대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이런 거를 원치 않았었고 그렇죠. 좀 진지하게 만남을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게 만약 교제를 하고 잘 되면은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글로 가던가 일로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게 제가 신분이 이제 뭐 미국에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스테이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다고 한국에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좀 무모했죠. 지수한테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뭐라 그러죠? 그 리스폰시빌리티가 없어 보인다. 책임감 없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표현은 안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걸 알고 이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5월 한 3일인가 4일쯤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이제 가는 거였고 제가 그 전에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전에? 가기 며칠 전에? 며칠 전에? 4월 말쯤인가 뭐 이렇게. 5월 제가 기억해요. 저희가 5월 1일 날 그러니까 4월 말에 고백을 했고 5월 1일에 이제 딱 그게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그리고 한국 교제하기로. 갔고. 그리고 갔어요. 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미 형이 그때 한국에서 왔다 간 애랑 사귄다고 했는데 다들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뭐 금방 헤어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롱디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약간 지미 형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없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기억이 나요, 항상. 그래서 한국에 언제나 저는 그래서 주위에서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있어. 소개시켜준다고 소개팅해주겠다고 한국 여자친구 있다고 버젓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약간 없다는 식으로 너안 돼 이런 건 거지.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미 형.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저 형은 솔로 이런 마인드. 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맞아. 근데 근데 어쨌든 이제 고백을 함과 동시에 며칠 안 있다가 이제 롱 디스턴스,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연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4월 말에 고백을 했을 때 지수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 지수 좀 놀랐죠. 근데 놀랐는데 놀랐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이 지수, 남자가 날 남자가 좋아한다.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눈치 빠르잖아요. 지수는 빠르잖아. 지수가 똑똑하잖아요. 빵 만드는 친구들이 눈치가 빠르거든요. 빵 만들면서 항상 묵상한다고 친구들은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 나는 이 남자를 좋아하나 이렇게. 어쨌든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좀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곧장 롱디가 시작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사귀면서도 처음엔 사실 몰라요. 롱디는 왜냐면 워낙 처음엔 좋으니까 이게 롱디건 뭐건 그냥 통화하면서 이런 거조차도 좋죠. 근데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게 벌써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13년 5월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13년도일 거야 아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진짜 오래 한 거네. 네. 근데 이게 제가 롱디를 이제 해본 사람으로서 롱디를 하는 많은 분들이 보면 금방 헤어져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보고 싶은 마음이 제가 봤을 때 되게 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뭔가 필요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곁에 있어주냐 못하냐가 되게 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주말이 돼서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소위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못한다는 게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낫었어요. 지수보다는. 왜냐하면 저는 나름 여기에 삶에 좀 되게 바쁜 거에 되게 치여 살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근데 지수도 괜찮았지만 그래도 그런 약간 허전함이 있었죠. 여자들이 좀 더 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진지하게 몇 달 교제를 하고 지수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렇다고 싸우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아마 한 달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연락을 안 하고. 근데 저희의 마음이 그래도 굳건하게 있어서 서로에 대한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보자. 그래서 계속 교제를 이제 이어나갔죠. 근데 이제
이 교제를 하면서 지수가 한 2년 동안 롱디를 하는데 근데 그 중간에 한 2번 정도 미국에 왔었어요. 지수가 그래서 2번 정도 미국에 와서 저희가 또 같이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속 이제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었는데 저는 어제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지수가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는데 저희가 두 번째 지수가 방문을 했을 때 지수가 이제 다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수가 우리가 서로가 뭔지 모르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감지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공항에서 헤어지는데 지수 말에 의하면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글썽글썽거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네. 지미 형이야 뭐 항상 글썽거리는 형인데 뭐. 제가 그때는 눈물이 없었어요. 눈물이 없었어. 결혼하고 눈물이 생긴 거지. 우리 개척 예배할 때도 지미가 빵 울집이죠 울집이. 근데 지수가 제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지수가 이제 오면서 이제 열심히 모아둔 돈을 다 갖고 와서 쓰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캐시가 10불이 있었나 봐요. 그걸 주면서 공항에 가면서 뭐 먹으라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아니 왜 10불을 줘요? 10불밖에 없었어. 아니고. 캐시가 10불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우리의 연애사가 이제 사실 2번 정도 왔고 나이가 서로 차가고 있고 뭐 지수는 아직 어렸지만 저는 벌써 30대 중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끝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면서 제가 눈물을 글썽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이제 여행이 끝난 거죠. 끝나면서 사실 저도 이제 고민이었어요. 지수가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는데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신분이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지수가 이제 여기서 큰 결정을 하죠. 이제 왜냐면 지수는 한국에서 그때 무슨 모모 병원에서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지수가 인턴을 오기로 결심을 해요. 미국으로. 취직을 했는데 한국에서 취직을 해서 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러면 저희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계속 통화 매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턴을 오겠다 결심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인턴 인터뷰를 보고 이제 미국에 와요. 근데 그 인턴 과정도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지수는 미국에 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어딜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LA에 미국에 오는 게 중요했었는데 인턴을 신청을 하고 인턴 인터뷰를 보는 게 전부 다 동부였던 거예요. 계속 동부에서만 보고 동부에서 오라 그러고 이러니까 되게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인턴은 가야겠는데 LA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면서 나중에는 내가 알라바마 쪽에 인터뷰가 됐는데 여기 와서 1년 정도 알라바마에서 근무를 하면은 영주권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일로 갈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알라바마에 갈 거면 한국에 있는 거야. 뭐가 틀리냐? 거기서도 롱디인데 알라바마 미국은 크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뭐 1시간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알라바마도 비행기 타고 가도 4-5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거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됐을 땐 지임수도 힘들었어요. 벌써 너무 많은 인터뷰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LA에서 몇 군데 잡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몇 군데 되고 그리고 인터뷰가 잘 돼서 지금 회사로 결론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와서 이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뭐 사실 교회도 같이 다니고 저희의 관계는 이제 더 롱디에 있다가 같이 미국 안에서 1년 동안 진짜 모든 연인들처럼 지낼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1년이 끝날 때쯤 되니까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또 어떻게 가야 되는 시간이 오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옵션은 다 쓴 거예요. 이제 그렇죠. 1년 인턴을 왔다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연애하고 뭐 같이 교회 다니고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저도 그때도 신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고 제 앞가림하기도 힘들었어요, 사실. 앞가림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지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뭐 우리가 관계가 지금 너무 연애도 잘하고 있고 이렇긴 하지만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수가 진짜 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게 끝인. 그렇게 돼서 이제 있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지수네 회사에서 지수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제 지수한테 신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네가 여기 남아서 일을 할 계획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너무 할렐루야. 감사한 얘기죠. 예, 특히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남아서 이제 일을 계속하면서 제 신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남게 된 거죠. 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또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간 거죠.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실 제가 2015년에 왔잖아요. 2015년부터 사역을 했잖아요. 그쪽 교회에서. 그때 기억나는 게 지미가 그때는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다. 그때 이제 혼자 다녔어. 귀걸이하고. 나 아직도 기억나. 귀걸이하고. 그래서 저 친구는 뭐지? 나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야, 저게 LA 패션인가?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도 기억하는 게 뭐 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아까 지미가 얘기했듯이 큰 의미를 안 두더라고. 맞아. 큰 의미를 안 뒀어. 그러다가 지수가 왔잖아요. 와서 나도 이제 지수하고 인사를 하고 한국에서 왔으니까 얘가 얼마나 정도 남아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수가 워낙 또 성격도 좋고 하니까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할 때 지미와 지수의 이제 어떤 이 마음이 얼굴로나 말로나 보여지는 게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남겠다, 남는 거가 결정 났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굉장히 안정적이 됐어. 그 다음에 갑자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장거리 연애가 이게 쉽지 않은 건 확실해요. 그렇죠. 한 2년 한 거지, 그네. 네, 저희 한 2년 했거든요. 2년 했지, 맞아. 근데 장거리 연애를 뭐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죠. 그냥 근처에서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면 좋은데, 불가피한 상황이 저희처럼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 안에 있으면 정말 그나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느꼈던 게, 당연히 이제 서로를 보고 싶고 같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많은 큰 이슈가 되는 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딴 남자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가?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교제를 그래서 신앙 안에서 했었고, 그리고 제가 술, 담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술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 밤늦게 잘 안 나가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장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술 마시다 사고 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뭐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딴 남자 사고 만나는 거 치는 아니야, 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롱 디스턴스 이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신앙 안에서 만나면은, 그러니까 그걸 잘 유지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당연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결혼도 진짜 순식간에 됐어요. 사실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서로가. 지금 이것도 해결이 됐고, 이제 결국은 언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었죠.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안 했어요? 저의 고민은 그땐 그거였던 게,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지수 아버님 입장이라면, 지수 어머님 입장이라면 내가 이걸 허락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 딸이 한국도 아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혼을 한다는데, 남편이 한 사람이 신분이 자유롭지 못해서 한국에 나올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럼 내가 이 결혼을 허락을 할까? 라는 생각이 너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컸는데 쉽사리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나조차도 이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데 지수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2017년도 말이에요.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를 껴서 부모님이 가족들과 같이 미국 여행을 오시기로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형을 보러 온 거죠. 그렇죠. 정확히 그렇죠. 따지면 정확히 따지면.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이제 겸사겸사 오시면서 이런저런 여행 계획도 짜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 일주일인가 휴가를 내서 이제 공항에 갔어요. 이제 처음 만나러. 와,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페이스타임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와, 한 번도 안 하고. 진짜 심장 터지겠다. 진짜 처음 만나. 근데 부모님 알고 계셨어요. 교제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라는 걸. 지수가 공항에 갔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가족 4명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지수 언니가 계세요. 그리고 남동생. 근데 남동생은 제가 한 번 봤었어요. 그 전에 이거 놀러 왔었어요. 우리 교회도 왔잖아요. 네, 교회 왔었죠. 그나마 남동생은 편안했는데 왔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풍채가 좋으시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멋있으세요. 나오셨는데 본관 해야겠다라는 게 있는데 80만 원 하지 그러지 팔찌를. 너무 떨리는 거예요. 하이 하지 그냥 하지 말고 한국말 못하고 이러면서. 또 막 하여튼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딱 오시더니 아버님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니 그 아버님도 얼마나 어색하겠어. 지미 형만 어색한 게 아니잖아. 그죠? 아버님도 마음속에 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어른들은 아니야. 덜 할 수 있지. 네. 지위가 엄청 어머니는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인사를 했고 그러니까 어. 되게 반갑게 봐주셨고 아버지한테 제가 인사를 처음 드렸는데 그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 그래요? 자네가 지수를 도와준 친구라면 자네 유니세프가 아니 인정을 안 한 거야. 그 남자친구를 도와주는 친구인 거야. 형은? 인정을 안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빠가 도와준 친구가. 뭐 어쨌든 그렇게 도와주는 친구. 요즘 남자친구들은 다 도와주는 친구인가요? 헬퍼. 보혜사야? 그때가 처음 만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그러면서 가방을 들어드리고 이제 차로 웃겨. 모시고 가서 이제 같이 그때부터 이제 숙소로 모셔드리고 이제 또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희가 그때 이것저것 보여줄 계획으로서 이제 우리가 뭐 베가스에 가서 숙소를 잡고 뭐 옆에 캐년도 갔다 오고 이런저런 또 시간을 보냈었죠. 근데 그때 일주일이 전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가족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잘해 주시고 그리고 언니도 계셨는데 잘해 주시고 동생은 또 그 전에 만났던 적이 좀 더 편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즐거운 걸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사실 미국에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견례네요. 상견례를 했죠. 네. 왜? 또 왔지. 내가 그때 고민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뭐 어떻게 만나게 해드려야 되나. 제가 지금까지 지금 제가 36, 37 됐잖아요. 37년 살면서 그때 그 시간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고 불편했던 시간. 상견례. 최고예요. 그 레벨은 맞아. 제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상견례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결혼을 2-3번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힘든 상견례처럼 거를. 어려운 거를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 시간이 사실 뭐 나쁜 시간은 아닌데 그냥 이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뭔가 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어느 레스토랑을 빌려서 저녁을 먹는데 이게 밥이 어디로 넘어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잘 그래도 얘기를 해주고 이래갖고 그 시간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그때 거기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게 됐고 결국은 이제 내년에 빨리 해라 이렇게 돼서 누가 먼저 얘기하신 거야? 결혼 내년에 해라는 게 지수 아버지가? 그러니까 같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정확히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두 분 다 그 양쪽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수가 이제 아버님한테 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제 생각을 제일 먼저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삶을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제 걱정을 가장 먼저 해주셨고, 그리고 허락을 훌륭하신 또 해주시고. 분들이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저 같은 보디빌더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 그러네요. 정도 마음의 이 그릇이 되시니까 몸도 이렇게 커지시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되고 저희가 이제 후다닥 준비를 해갖고 2018년도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아 이렇게 풀 스토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 처음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 가운데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이제 온지 제가 95년도에 미국에 왔거든요. 지금 횟수도 25년 됐네요. 25년 됐는데 25년 살면서 저는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신분에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신분이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고, 미국에는 지금 합법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영주권이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아직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데리고 오셨을 때는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5년 동안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살고 지수를 만나고, 지수가 영주권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이제 폰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벤츄얼리 이게 해결이 되면은 전 나중에 지수를 통해서 또 제 신분이 또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시간이 25년, 30년에 걸린 아주 큰 계획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빅픽처가 있었다라는 게 되게 놀라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려고 결국은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감사한 거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말 사소한 것에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30살에 처음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와. 뱅크 어카운트는 한 16살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걸 30살에 처음 만들었거든요. 와. 그걸 처음 만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와. 내 이름으로 된 뱅크 어카운트, 그러니까 이 데빗 카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저는 언제나 캐시였거든요. 캐시. 근데 데빗 카드라는 게 처음 줘줬고, 나도 남들처럼 카드를 내고 긁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 드라이버 라이센스 처음 받았을 때 그 느낌, 와. 리뉴 아무런 문제 없이 리뉴됐을 때 그 감사함,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이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남들은 당연한 건데 저는 이 당연한 걸 못 누리고 살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빅픽처를 가지시고 저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또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와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이거를 그렇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과정 중에 있지만 나중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은 진짜 단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시나, 이렇게 해서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은 막 소름 돋죠. 예. 교제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게, 신앙 가운데 교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다라고 저는 많이 느낀 일인이기 때문에, 뭐 이걸 듣고 계시는 뭐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교회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는데, 교제를 할 때 삼각관계를 언제나 유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와 내가 교제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프리메이슨 아니야 이거? 프리메이슨?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갑자기 또 음모론으로 저안 믿습니다. 음모론. 죄송합니다. 장난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또 생각해 봅니다. 예. 연애 얘기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눴었는데, 사실 뭐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연애를 잘 할 수 있고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결혼에 또 골인할 수 있나라는 고민들과 걱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눈 내용들, 이 내용을 통해서 좀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언제나 목사님과 상담을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엄청 많이 피해 보고 계시지만 이거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멘토가 조언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뭔가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것보다 신앙적으로 뭔가 배우려면은 이 방법이 제일 좋기 때문에 같이 오픈하고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가 새로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不问出路，再见，不公帮话，拜拜。